네, 이제 우리 32페이지 볼게요. 사실 3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원래는 제가 안 넣으려고 책에다가 넣지 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뚱맞게 기출문제에서 36페이지 섬유소에 대한 기출문제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섬유소에 대한 기출문제가 들어갔다는 건 저희가 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냐면 탄수화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6대 영양소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가 메인이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을 넣다 보니까 지방에 대해서 알아야겠고 지방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수분에 대한 얘기를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어진 파트인데 이게 만약 내년에 기출문제에서 몇 번 더 거론이 된다면 이 부분이 조금 더 깊게 제가 이제 카페에 업로드를 해드리겠죠. 근데 현재적으로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기출문제에서 깊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생뚱맞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싶었던 부분에서 나온 게 바로 탄수화물이고 불용성에 대한 얘기였어요. 우선은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33페이지 볼게요.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자유수가 있는데 자유수에 대한 설명 잠깐 볼게요. 용매 작용, 수용성 물질을 녹여 용매로 적용이 된다. 건조로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 그냥 일반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생물의 증식, 그 다음에 생육에 이용된다. 비중은 4도씨에서 가장 크다. 표면 장력이 크다. 근데 여기서 표면 장력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표면 장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액체 표면이 스스로 이제 수축해서 가능한 한 적은 면적을 취하려는 힘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물 위에 저희가 아주 가벼운 나뭇잎이 하나 똑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쑥 안으로 들어가나 아니면 이렇게 둥둥 떠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원리를 삼아서 우리 소금쟁이 같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친구들 있죠. 물의 표면 장력을 이용한 거예요. 그게. 점성이 크다. 그 다음에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끊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의 특징이 바로 자유수의 특징인 거죠. 그럼 결합수라는 게 뭔가? 결합수는 식품 속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분자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품 속에 들어가 있는 물인 거예요. 단백질 속에 들어가 있는 물. 그래서 자체적으로 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수분의 기능 및 중요성도 생명체 내에서 생화학 반응, 영양소와 노폐물 등 물질을 운반한다 했을 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정도 느낌으로 잡으실 수 있을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일 사실 저희가 떡제조 기능사라는 게 어디서 문제가 제일 많이 넘어오냐면 조리사, 원래 하고 있는 한식, 제과제빵 아니면은 뭐 제병기능사처럼 뭔가 떡과 한식, 음식 이쪽에 있는 국가시험에서 기출문제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면 무조건 거론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열량 계산 문제인데요.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 지방질은 1g당 4칼로리, 지질은 1g당 9칼로리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내가 오늘 1000칼로리를 내가 탄수화물 50g을 먹고 단백질을 50g 먹고 지질을 100g 먹었을 때 내가 섭취한 총 칼로리는 몇 칼로리인가 라는 그런 계산하는 문제가 되게 빈번하게 빈출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떡제조 기능사 쪽에는 그런 기출은 없기 때문에 넣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다른 곳에서 되게 흔하게 되어 있고 또 계산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첨가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9페이지 42번 문제 한번 잠깐 볼까요? 59페이지 42번 보면 다음 중 열량소 g당 열량을 순서에 맞게 연결한 것은? 한번 보세요. 뭐가 답인가요? 네, 494,
4번이 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g 먹고 100g 먹고 70g 먹었을 때 총 열량을 계산하시오 하면 곱하기 한 다음에 더해서 총 열량을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거 처음에는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탄수화물의 단당류에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고 이당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씩 묶어서 저희가 두 개의 단당류가 합쳐진 거고 그 다음에 다당류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의 단당류가 결합된 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종류별로 전부 다 암기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기출문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출이 한 번이라도 이게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부분으로 변할 거예요. 우선 여러분은 단당류 종류 3가지, 그 다음에 이당류 종류 3가지, 그리고 그 3가지가 뭐와 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건지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당류의 디귿 섬유소의 디테일을 말하는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소, 수용성 식이섬유소에 대한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36페이지 잠깐 보시기 전에 기출문제 245페이지 10번 한번 보실게요. 245페이지 10번 한번 볼게요. 불용성 섬유소의 종류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번에 나왔던 기출문제 국가에서 낸 문제예요. 답은 셀룰로스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36페이지로 다시 돌아와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곳에 두 번째 내려오면 불용성 식이섬유소는 물에 녹지 않은 식이섬유라는 뜻이다. 리그닌, 키틴,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셀룰로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셀룰로스, 불용성 식이섬유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약간 요거는 틀리라고 만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펙틴, 이눌린, 알긴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핑을 해서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감자, 돼지 감자 우엉 하면 이눌린, 그 다음에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하면은 알긴산, 우뭇가사리에서 유출된 거는 한천, 새우게 껍데기에 있는 건 키틴, 갑각소, 이런 식으로 하나랑 하나 이렇게 연결해서 이 정도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바탕이 된 암기가 되라는 거지 암기가 필요 없다는 거는 아니에요. 암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용어들을 만났을 때 갑자기 무서워지고 결과적으로 분명히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찍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시되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칠해서 결과적으로는 암기까지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천과 젤라틴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중요하게 거론되진 않지만 저희가 하는 한식류에는 떡에 한천과 젤라틴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로 우리나라 한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서 두 가지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요것도 한번 이해하는 선에서 한번 쭉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의 기능, 단백질의 특성, 단백질 기능, 단백질 섭취 이런 거 쭉쭉 넘어가서 그냥 한 번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중요성이 거론되어 있지 않은 파트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고요. 언젠가 기출문제가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지거나 깊게 다뤄지면서 제가 카페에 디테일한 내용이라든지 추가 내용을 업로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파트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결핍 문제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비타민 결핍 요거 외워주세요. 비타민 A 결핍일 때는 야맹증, 안구건조증, 소화기능 약화. 비타민 D 결핍은 골다공증, 골다연화증, 구루병 어린이에게 발생이 돼요. 구루병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거 왜 TV에서 보면은 아이가 삐쩍 말랐는데 배만 이렇게 폴쩍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게 바로 구루병이에요. 비타민 D가 결핍되고 비타민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A 이렇게 하면서 눈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A 이렇게 외우고 D 같은 경우에는 배가 볼록, D 결핍은 골다공증과 구루병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픽 쓰러지는 어지러워해서 그냥 알파벳 맞지도 않지만 비타민 E 결핍 빈혈, 비타민 K는 피가 표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피가 표 해서 K 이렇게 뭐야 어거지로 외운 거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저는 그거 한 번으로 그냥 이거 4개가 좀 이해가 됐어요. A 야맹증, 안구 건조증, 비타민 D 구루병, 골다병증, 비타민 E 빈혈, 근육 수축, 비타민 K 피가 혈액 응고 지연이 되고 출혈이 일어난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우리가 60페이지에 있는 5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0페이지에 있는 51번 문제. 비타민의 종류와 비타민 결핍이 틀리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한번 풀어보세요. 비타민 A죠. 아까 A 어떻게 했어요? A. 야맹증, 안구 건조증.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우선은 우리가 챕터 1 떡류 재료의 이해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짧게 끊어가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파트를 보기 쉽게 고르시고 그 다음에 그 고른 부분을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파트 자르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떡류 제조 공정이니까 바로 연결해서 떡류 제조 공정 들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